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휴직에 관한 판례 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해고다, 휴직이다, 뭐 징계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23조 1항에 보시면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죠. 따라서 휴직 문제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휴직을 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가 있고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취업 규칙을 보면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거나 혹은 기소가 됐을 때는 명령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사규에 따라서 구속된 이 근로자에 대해서 명령휴직 처분을 하게 돼요. 자, 뭐 어차피 명령휴직 처분이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이 근로자는 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자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가 됐어요. 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근로자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이 됐으니까 복직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은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1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된다. 이런 사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규에서 기소가 됐을 때는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휴직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복직 신청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2001년도 7월 28일자로 이 근로자가 무죄다. 이게 확정 판결이 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1년도 8월 20일자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위에 사실관계도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복직을 시켰다가 대기 발령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전직을 보냈다가 이런 식의 사실관계가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사건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로 따지면 1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휴직을 명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죠. 2번, 3번에 이르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근로자가 구속이 취소가 됐어요. 불구속이 된 거죠. 자, 그런데도 복직을 신청했더니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요, 사규에 따르면은 기소가 됐을 때는 휴직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23조 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 없이는 휴직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이 휴직 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이 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겠죠. 하지만 이 휴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권휴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의원휴직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의원휴직은 내가 원해서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오케이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휴직이기 때문에 이건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휴직이에요. 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권을 발동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우리 법 23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럼 휴직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냐? 자, 1차적으로 직권휴직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거 규정이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냐?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휴직의 정당한 이유는 일을 실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은요, 이게 매우 부적당하다. 그 경우에 한해서 휴직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됐을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죠? 어떤 규정상의 사유는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분명히 사유는 발생했지만 구속이 취소가 됐으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매우 부적당합니까? 아니죠. 그죠? 실제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규에 근거해서 그냥 명령휴직 처분을 유지를 한 겁니다. 자, 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도 휴직 명령을 유지한 것, 정당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에게 계책사유가 있는 거죠. 반대급분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떨어지겠죠. 자, 다른 사건을 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가 어려워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휴직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경영상의 필요로 휴직 명령을 해요. 자, 이 경우에 이 휴직 명령이 어떤 경우에 정당해지는 거냐? 이거는 판례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상의 필요를 이루어서 휴직 명령을 취했다. 자, 이 경우에 정리해고의 법리를 일부 따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에 관한 법리를 일부 따와가지고 이걸 조합한 그런 이 법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경우에 경영상의 이유로 한 휴직 명령이 정당해지는 거냐? 첫 번째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겠죠, 그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아무리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직에서는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를 했죠, 그죠?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자, 그 다음에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죠? 누구에 대해서 휴직명령을 할 거냐, 이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또 정리해고의 입법을 또 나오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의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명령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휴직에 관한 내용들은 그렇게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